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노무현입니다. 재판이 많으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님 뭐 학교폭력 전문으로 이제 변협의 인증도 받고 하셔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거부터 궁금해요.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그럼 몇 살 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건지. 변호사님이 보셨던 피해자들 중에는 몇 살 정도로 어린 학생까지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궁금합니다. 예, 학교 폭력이 초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실은 학교 폭력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실제 만나본 학생들 중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가장 어린 학생들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도 의하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요? 이게 뭘 네. 의미하냐면 학교폭력이 점차 연령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상담을 요청한 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도 통계를 봤지만 뭐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거는 당연한데 코로나19로 사이버 폭력이 좀 늘었다는 통계를 방금 저희가 봤어요. 코로나19 학폭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이 접근하기 쉬운 사이버상으로 옮겨가고 있고 네. 또 다른 유형의 학교 폭력과 부수적으로 사이버 폭력이 동반한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이다 보니까 꼭 같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렇겠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동시에 연루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또래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아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학교에 학폭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 제도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네. 학폭위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네. 학교 폭력을 제도권 내로 다루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피해 학생들이 본인이 폭력을 당해도 이게 뭐 학교 폭력인지조차도 몰랐고 그랬죠.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내려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 즉 징계를 내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발생하면 어른들이 도와준다,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때 피해 학생들이 특히 어떤 점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지 가장 필요로 하는 조력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피해 학생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물론 학교폭력 피해 자체도 힘들지만 이걸 어렵게 용기를 내서 선생님이라든지 어른들께 이야기를 했을 때 피해 학생의 고통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는 그런 태도를 마주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시고를 만류하거나 화해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피해 학생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른들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해 학생과의 분리 이런 부분을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학교 폭력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근데 학생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 학폭위까지 갔다는 거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를 교사와 부모에게 알렸다는 건데 이걸 학생이 먼저 말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모는 어떤 징후를 보고 내 아이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닌지를 알 수 있나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네. 학생들이 본인이 수치스러워서 아니면 어른들에게 말을 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수치심. 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학교폭력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 특정 학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한다거나 뭐 이유 없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그리고 아프지 않은데도 조퇴를 한다거나 전학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이고 또 사이버 폭력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 SNS 상태 메시지에 네. 평소와는 다른 부정적인 내용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네. 불안해하고 또 부모님이 이거를 보려고 하면 황급히 숨기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거나 하면 학교폭력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친한 친구를 통해서 혹시 내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자녀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징후로 그냥 메시지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하거나 어떤 대처를 좀 해야 되나요? 그게 막상 내일이 되면 이성적으로 좀 대처가 안 되고 아이를 나무란다든지 뭐 좀 잘 대처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항상 부모님들께 강조를 하는 게 네.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했냐 네. 라고 담임 선생님을 막 체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더 말 안 하고 싶죠. 네, 맞습니다. 또 자녀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가지고 막 흥분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괜히 말했다 하고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상담하시거나 학폭이 오실 때 추측성으로 막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고 네. 자녀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네. 필요한 게 증거 모으기예요. 증거. 네,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병원에도 데리고 가서 필요하면 진단도 받게 하고 또 사이버상의 증거도 캡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또 이것도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저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네. 자, 그렇게 좀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당혹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가해자의 부모 혹은 가해자로 자녀가 지목된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나요? 네, 가해 학생 부모님도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네. 자녀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들 중에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뭐 책임 전가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피해 학생을 뭐 비난을 한다거나 자녀의 가해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하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리 주변 어른들이 너가 잘못했다 해도 아니 내 부모님이 잘못했다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반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옹호는 오히려 내 아이를 제2, 제3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내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라는 네.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그렇군요. 않게 철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의 역할도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법 전문가시니까 법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학교 폭력의 어느 정도 가해 범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로 폭언을 엄청 많이 하면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범죄이고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행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겁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네. 협박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학교폭력 범주에서 따돌림이라든지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폭위를 통한 징계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학폭위와 그리고 학교폭력 징계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것도 학폭위를 통해서는 뭐 전학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변호사님 그럼 지금도 뭐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제대로 좀 적용이 되나요? 뭐 높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네. 소년 재판이라고 해서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지만 네.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체감하는 거를 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특히나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언어 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조차 여전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처벌이 조금 강화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좀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지만 부모님에게도 교사에게도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한테 좀 어떻게 조언을 드리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상담 현장에서 볼 때 가장 개선됐으면 좋겠는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주변의 학생들, 친구들입니다. 아, 네네. 제가 항상 그렇다.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폭력을 허락하지 않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관과 묵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민망해지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네.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어줌으로써 피해 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 어른들이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비난받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그렇네요. 피해 학생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교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 학교폭력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좀 마련돼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께 도움 주시고요. 변호사님 아마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언제나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